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만원 박사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5.18 광주 5.18 사태에 대해 지만원 박사가 그동안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5.18 북괴군 개입과 관련해 지만원 박사가 밝혀낸 많은 부분들, 물론 탈북민들 광수라는 좀 황당한 주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 미디어 뉴스에서 조우석 칼럼가가 수고한다는 격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지만원 박사의 옥중서신 왜? 라는 제목으로 지만원 박사의 충격적인 과거와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이번 성탄절 12월 성탄절에는 이 석방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소상하게 칼럼을 썼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나라에 충성한 게 5.18 명예훼손인가? 되물어보자. 지만원 박사를 성탄 특사에 포함할 것인가 여부 관심. 7년 전의 영상이지만 다시 봐도 가슴이 벌렁댄다. 광주에서 버스 타고 올라왔다는 이른바 5.18 유족 무리가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무대로 지만원 박사를 사냥하는 집단 폭행 장면 말이다. 2016년 5월 대한민국 법조 1번지인 그곳은 가히 무법천지였다. 저들 공격의 표적이 됐던 지만원 박사는 5층 법정을 막 빠져나오던 피고인 신분이었다. 그를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던 무리가 그를 향해 달려들며 냅다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빨갱이야? 앙칼진 목소리의 중년 여성은 헐리우드 액션도 서슴지 않았다. 나 지금 피가 나와. 소리를 질러댔고 막 빠져나가려는 지만원 박사의 등짝을 향해 손바닥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법원 경비에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엉망진창이 된 지만원 박사는 인근 창고에 잠시 머물 피했지만 그것도 잠시 찾아온 유족들의 집단 린치에 다시 노출됐다. 지만원 박사가 어렵게 택시에 올라탄 뒤에도 앞자리에 올라탄 유족 한 명이 뒷자리에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넥타이를 잡아 당기며 위협을 반복했다. 더 놀라운 건 이 목불인견의 집단 폭행 장면을 두고 SBS, YTN 등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했다라는 점이다. 이튿날 한겨레가 쓴 지만원 씨 법원에서 시민들의 혼쭐. 그래도 좀 덜 뻔뻔했을까? 당시 저들의 보도 영상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튜브 영상에 뻐젓이 떠 있으니 직접 들여다볼 일이다. 단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은 80%에서 90%가 미친 현실, 미친 보도에 혀를 차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중요한 건 당시 재판의 쟁점대로 5.18 때 북한 특수군이 정말로 내려왔는가 하는 바로 그 대목이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이유로 지만원 박사는 지금 10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5.18 북한 특수군 주장이 광주의 명예를 더럽혔고 5.18의 대위 명분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사람을 옥살이 시키는 현실도 당혹스럽지만 운동권들의 5.18 논리를 벗어나는 게 당장 죽을 죄란 말인가? 다시 묻자. 대한민국은 어느새 5.18에 관한 한 전체주의 국가가 완성된 것인가?
그렇게 5.18 권력의 희생양이 돼 서울구치소에 갇혀있는 지만원 박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한마디로 나라에 충성한 것이 5.18 명예훼손 범죄인가를 묻고 있다. 논리도 정연하다. 그동안 자신은 1980년 광주사태 당시 전남지역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턴 행위, 광주 교도소를 야간에 5회씩이나 무장 공격한 행위, 당시 80만 시민을 전멸시킬 수 있는 TNT 폭탄 2100발 장착 등등은 분명 시위대 소행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이 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누가 봐도 애국적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주사파들은 이것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18은 1997년 사법 판결과 역사적 평가가 종결되었다는 황당한 잣대로 2년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 주심은 노종이 대법관이었고 이훈구 대법관은 1985년 깃발 사건으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였습니다. 대법 판결문은 겨우 7줄이었습니다. 라고 지만원 박사는 옥중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옥중 서신 맨 밑에 대목에서 콧날이 시큰해진다. 전사는 사기를 먹고 삽니다. 수고한다. 고맙다는 한마디 격려에 대통령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지만원 박사는 말했다. 상식이지만 한국 사회에 두 가지 최악의 억지 논리가 있다. 하나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이고 다른 하나가 광주 5.18 문제인데 모두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전략과 농간에 따라 춤을 춘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주사파 운동권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이번 옥중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을 안게 된 것은 분명하다. 오는 성탄절에 지만원 박사를 특별 사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가 관건으로 또 올랐다. 물론 윤 대통령이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자는 입장이라서 선뜻 오케이 하긴 어려울 것이다. 어쨌거나 그건 대통령의 고유한 정무적 판단이라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일인데 그런 거창한 문제와 별도로 20년을 훌쩍 넘긴 지만원 박사의 투쟁이 너무나도 눈물겹다. 인간적 시선으로 봐도 그렇고 논리로 봐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권력화된 광주 5.18은 왜 저렇게 날뛰는 것인가? 사적 응징을 서슴지 않는 이른바 유족들이 왜 저렇게 아나무인인가? 살펴보니 벌써 2002년에도 지만원 박사는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가 동아일보에 낸 위견 광고를 5.18 단체가 고소 고발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 북한 포주기 문제를 경고하면서 광주 5.18 문제를 언급했던 게 화근이었다. 그때도 5.18 단체들이 당시 경기도 안양에 지만원 박사의 아파트에 몰려와 승용차를 때려 부셨다. 충격적인 과거였다. 서울 충무로의 사무실에도 난입했다. 직후 저들은 지만원 박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얼마 뒤 그는 수갑에 채워진 채 수사관 3명에 이끌려 광주 검찰로 압송돼야 했다. 우익 새끼들은 무조건 죽여버려야 한단께 내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이런 싸가지 없는 X,
EXX, EXX. 내깟 놈 가다가 중간에 죽여도 표시도 안 날 거야 등등. 당시 그 지역 수사관들의 욕설이 그렇게 끔찍했다. 권력이 된 5.18 유족에 더해서 그 지역 검찰 등 공권력까지 합세해 괴물로 변질된 호남 세력이 벌였던 무지막지한 충격적인 폭력의 현장이었다. 당장 저들의 위세와 눈먼 폭력이 무섭고 섬뜩하지만 어쩔 것인가. 대신 지만원 박사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다. 자기가 당했던 고난, 핍박을 모두 책에 기록해 둔 것이다. 그에 더해 현대사의 진실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런저런 이유로 오는 12월 성탄절이 기다려진다. 용산발 군 뉴스를 우린 듣고 싶다. 성탄절에는 반드시 지만원 박사가 석방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만원 박사를 위해 기도와 응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